경북 고령 성주 7곡 이완영 의원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오셨나요? 예. 예. 풍수의 재해로부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풍수의 보험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지역구도 재난특별지역으로 성주 고령이 지정돼 가지고 수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도심지의 이 소상공인 상인들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 구제도 되지 않고 보험 상품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연평균 한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로 한 1,074억 원 피해 발생되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을 좀 해서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이렇게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볼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그 풍수의 보험은 일단은 뭐 이제 그 재난지원금 대체하고 국민 스스로 재해 대비토록 2006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소상공인은 당초에 이제 풍수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제 보험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재해보험은 지금 시설물 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시설물이 이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가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설물이 아닌 어떤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당초에 이 취지에 맞지 않고 이제 이 사회복지제도를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소상공인은 상가 문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민간 화재보험 특약을 통해서 지금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과 민간 시장 원리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신에 이 풍수는 아니지만은 내년도에 대폭 늘려서 금年한 7천억 정도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한 62%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한 1조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서 이렇게 풍수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닌. 자, 시설이라 하면 농경지나 주택은 이제 주택하고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게 주로 대상이 됩니다. 가장 농경지라는 게 뭡니까? 농민들의 생활 터전이고요. 네. 상인들은 그 상가가 생활 터전입니다. 네. 생업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특별한 겁니까? 우리가 갑작스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생업에 대해서 재난지역 특별지역 선포하면 합니까? 아무 지금 정부 지원이 한 푼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정부가 좀 보험 상품이라도 지원할 예산을 한번 우리 차관님이 내가 지금 수해로 지금 내 가게가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취지는 잘 알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은 이제 어쨌든 스스로 이제 재해에 대비하도록 이제 하는 이제 보험 가입의 원리가 이제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나 이제 비닐하우스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농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적인데 만약에 여기 이제 소상공인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했지 않았던 거고요.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가 돼서 작년에 제가 정책 연구 영역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상공인 풍수보험 적용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작년 5월부터 7월 동안에 이 영역도 했는데 그 영역 결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취지와 비슷하게 이 타당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층별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용역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네, 국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가 예산이 지원할 수 있다면 정말 생업을 지금 적고 있어서 풍수해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내몰라라 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더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결산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산청장님 나와 계세요? 차장입니다. 차장이 나와요. 예, 예. 네. 지난번에 제가 배터리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네. 그걸 좀 친환경, 리튬 이온 전지로 좀 써야 되는데 계속 소모성 1차 전지를 쓰거나 환경 유해성 있는 니켈 카드뮴 전지를 계속 쓰게 돼 있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은 이거는 비무기 체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 체계로 들어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왜 그렇게 비무기 체계를 무기 체계로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무기에 소요되는 같이 장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의 녹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핵심 기술 사업도 있고 별도 기술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 선정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기 체계로 들어와서 개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들기 때문에 감사원장님, 네. 감사 사무총장님. 요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비무기 체계를 무기 체계 안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를 한번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예, 한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재부 차관님, 네. 이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차 전지에 50억 원, 2차 전지 중에 환경 유해성 니켈 카드뮴 전지가 1억 원 돼 있어요. 2차 전지 중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1,500만 원 이렇게 확인됐어요. 이거는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을 너무 안이하게 보신 것 같은데 정말 1차 전지는 값은 싸더라도 이거 정말 쓰고 한번 쓰고 마는 거예요. 조정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네.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히 저는 환노에 있기 때문에 환경 유해성은요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줄여나가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 선진국은 건축에서까지도 우리가 폐자원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 이렇게 환경 유해성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 장관님? 예, 차관입니다. 예. 청문회 때문에 대통했습니다. 예, 예. 3대 문화권 사업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개발하면 관광객 유치, 관광 수입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3대 문화권 사업은 저희 5+2 광역권 30대 선도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동안 이제 좀 기본 계획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지연이 됐지만, 내년 이후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서 저희가 그 지역별로 공사 추진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 2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지역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조금 지역에서는 좀 이게 현재 반영된 예산이 네.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판단했지만 필요하면은 심의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제가 좀 증액해야 할 사유, 필요성 요거는 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더 증액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문화재 청장님, 예, 차장입니다. 저희 이거는 지역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칠곡군에 그 조선시대의 가산산성이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복원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이나, 학생 교육이나 또 우리 외부에서 많이 좀 보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게 올해에 종합정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지금- 따라 가지고 예.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요. 지금 4억 2천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 우선 그 발굴하고 주민 정비하는 기본적인 예산으로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 계획이 나오면은 한 20억 원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합시다. 초과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네. 뭐 저희 지역 예산이라고 챙기는 게 아니라 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가보훈처, 예, 차장입니다. 예. 무공 참전 수당 내년도 인상 얼마 하고 있나요? 정부 계획에는 2만 원 인상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도 좀 올리나요? 단가? 예, 4% 인상하는 걸로 지금 예.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그 유공자분들은 좀 만족을 못 하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말 이 요즘 참 국가가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도 보면은 북한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저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그 안보가 많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기도 한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6.25 참전 그리고 이런 많이 고엽제 제가 만나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이래 자꾸 갈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예, 참전 유공자의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우리가 봐도 다 고령이에요,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한 만 원 정도 더 올리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예. 정말 그분들이 저는 만날 때마다 좀 이걸 좀 인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 요청을 많이 하시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그분들의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정도의 참 혈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반드시 좀 해야 되는데, 기재부 차관님, 이 문제도 조금 어떻습니까? 지금 본처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참전 명예수당하고 무공 명예수당 각각 이제 2만 원씩 올렸습니다. 이제 과거 물론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뭐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참전 명예수당은 얼마 전까지 2년에 한 번씩 올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거의 매년 올렸고요. 또 2011년에는 3만 원 또 한 번 올린 적도 있었고, 무공 영예수당은 계속 좀 올리는 데다가 11년에서 3만 원씩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정부안에 2만 원 올려서 두 개 다 담아온 것은 사실 정부로서도 신경을 많이 쓴 거라고, 물론 뭐 부족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이 추세를 봐가지고 단가를 각각 2만 원씩 올리면은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는 많은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취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산 심의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예, 차장입니다. 전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총예산이 있죠? 예. 총회 예산. 재정 수혜가 계속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게 시도 신청 대비 현재 반영률이 어느 정도? 한 23% 정도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문화재청 예, 입장에서는? 예. 인식하고 계시죠? 예. 예? 왜 이렇게 좀 더 높이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저희 신청 대비 전체 지금 현재 반영률이 한 23% 정도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전체 총액사업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말 좀 이거는 제가 보면 좀 답답하다. 문화재청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엊그제도 뭐 흰개미 때문에 우리 기울어지고 무너질 우려 있다 이런 것도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지자체 신청 대비 반영률이 기재부 차관님 22% 요게 반영돼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낮아서 좀 늘리자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 논리나 우리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지적한 것도 그렇고 일부 의원님들은 또 다른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68% 지금 집행률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한 43% 집행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금년 한 2천억 되는 거를 내년에 2,100억으로 해서 100억 정도 늘렸는데, 예산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잘 쳐서 이 집행률 제고하는 것부터 좀 사용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자체에서 요구한 돈이 한 22%밖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된다면 좀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방재청장님. 예. 지금 전국 소방차 중에 사용기간 초과한 차량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마이크 쓰세요. 네네. 예? 노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치를 확인해갖고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가 한 7,600대에 1,500대 정도는 한 20%예요. 사용기간 초과 차량이. 네. 기재부 장관님. 예. 이게 구조 업무에 사용되는 것만 보조금을 하는 법률로 해서 국가 예산 지원을 하고 진압 장비라고 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자체 고위사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는 화재 예방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인력과 조직을 전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이제 국고 지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 취지를 좀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우리 김영수 소방위께서 이제 순직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에서 지방세로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걷어가지고 이제 이 소방 분야에도 쓰게끔 돼 있는데 그 세율이 1년에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전국 지자체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소방 시설에 투자하는, 하도록 좀 돼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지자체는, 그 시설세에 극히 일부밖에 투자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이제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법 취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지방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돈에서 좀 이 소방 제대로 그걸 집행하도록 감독이 누가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감사원에서 비슷한 취지로 또 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그 분야에 대한 소방 분야 세입이 좀 목적대로 좀 사용되도록 좀 우선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자체 예산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